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지수 모두 1% 넘게 탄력을 받았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2088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은 655선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나타냈는데 특히나 기관이 크게 매수했습니다. 4천억 원 넘게 매수했는데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들 중점적으로 매수해주면서 어제 우리 시장 상승세 이끌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시초에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 특히 HLB를 위시한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전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동사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유사한 그런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또 자회사로는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자회사를 또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3분기 가이던스는 매출액 1,663억 원, 영업이익 233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기보수 작업으로 부진했던 공장 가동률이 이제 상승하면서 실적 개선이 3분기부터 나타난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공장은 70%, 2공장은 60%, 3공장은 2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이 가동률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판매되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 휴미라가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에는 매출액 200억, 올해 1분기에는 400억, 2분기에는 550억 등 계속해서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최근에 HLB나 셀트리온이 상승했을 때 동사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나와봐야 정확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이오 시밀러 부분은 좀 실적 변동성이 좀 예상과 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면 이미 만약에 내일 제가 매수에 관심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좀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정받았을 때 5일선 내 지금 다 있을 지금 가격이 좀 매수에 좀 좋은 적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리스크는 이제 또 검찰 조사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최근 거의 2-3년에 걸쳐서 또 몇 번에 걸쳐서 또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하면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일들이 좀 반복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사이에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공장을 완성을 하면서 이제는 글로벌리한 그런 캐파를 좀 갖추면서 또 향후에도 실적 기대감이 예전 1-2년 전보다는 훨씬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실적 안정성, 주가의 안정성을 좀 보장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42만 원, 손절 라인 32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개발한 복제약 3종이 유럽에서 3분기 만에 작년치의 매출을 조기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기도 했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채원 본부장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홍성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채원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주셨던 ST생명공업은 손절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뉴로스는 0.54%, 포비스 BNC는 2.68%, 유니셈은 11.28%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구형테크는 2.15%, S오일은 2.6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홍성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10월 22일에 주셨던 메가MD 16.96% 이상의 수익률을 내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급등했는데 하루 만에 수익률이 두 자릿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16일에 주셨던 필링크는 0.78%, 엑세스바이오는 2.22%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10월 2일에 주셨던 키이스트 8.93%, 그리고 SAMT는 1.39%, 그리고 9월 25일에 주셨던 세노텍은 8.47%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이채원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유니셈 올라와 있습니다. 11.28%, 그리고 4위에는 써니전자 16.93%, 3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3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5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고요. 1위에는 원풍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이 58%에 가깝습니다. 네, 홍성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세노텍 8.47%, 4위에는 키이스트 8.93%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원이큐엔시 9.33%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테라젠 이텍스 14.59%, 그리고 1위에는 메가MD 16.96%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1위 종목과 2위 종목은 모두 목표가가 터치됐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이채원 본부장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3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6위와 7위에는 최낙설 팀장의 종목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캠트로닉스가 6위에 올라와 있고요. 49%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두산퓨어셀 현재 33.88%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4위와 5위에는 이채원 본부장님의 종목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 원풍물산이 4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 58% 가깝게, 그리고 5위에는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가 됐고 5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오늘은 공동 2위입니다. 백은한 팀장님과 차동환 차장의 이 KH바텍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70.98%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넥스트사이언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3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7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됐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원 본부장님께서 8월 14일에 더구전자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꾸준히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2차 목표가를 주셨던 5,470원도 이제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섹터 자체의 흐름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고 동사의 주가 움직임 또한 매우 좋기 때문에 이때는 3차 목표 가격을 제시해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사의 주가가 어제 다시 240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주가 중 최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섹터 자체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3차 목표 가격으로는 지난해 1년 전의 주가 흐름이었던 대략 7,200원 선을 제가 다시 3차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해당 가격대 어찌 보면 이번 달 안에 바로 터치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상승 흐름 기대하면서 3차 목표 가격으로 7,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구전자 3차 목표가 7,2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 빠르면 이번 달 안에도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 10월 22일 그러니까 어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메가MD를 추천해 주셨는데 어제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가로 주신 3,650원 넘어섰고 어제 종가가 3,690원이었습니다. 좀 계속 가져가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메가MD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문 대통령의 시장 연설의 공정을 위한 개혁 강력 추진 발언 속에 강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이는 이제 조국 이슈로 이제 타격을 받은 공정 가치를 세우는 일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이며 문 대통령의 이제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 그리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대입 특혜 전수 조사 시 한 번 더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전일 아쉽게도 이제 상한가는 이제 가지 못했지만 전고점을 이제 돌파한 모습, 그리고 이제 27%라는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8월 6일 이제 신저가를 기록 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전일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것을 볼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기술적 분석 시 아직 추가적인 상승 파동 에너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3,850원 다시 설정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좀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쯤 좀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오늘 진입 같은 경우에 너무 장 시초보다 진입하는 것보다 네. 장 후반부에는 오후 2시에서 2시 30분경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김정우 국무위원장의 좀 안 좋은 발언들도 나왔어요. 남북 경협자들은 좀 빠질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섹터까지 함께 좀 살펴봐 주시죠. 어쨌거나 한 가지 악재가 나왔습니다. 해당 섹터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할 북한 김정은 최고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추진에 대한 비판이었죠. 기본적인 이유는 관광 재개 합의 미이행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출을 하였는데, 그 이전에 최근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한과 북한의 정상회담 또한 다시 한번 언제로 될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말 그대로 관계가 조금은 식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즉 북한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얻으려고 했던 자금 조달, 이 자금 조달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에서 내어놓은 한 가지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연적으로 남북 경협주가 말 그대로 모멘텀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개장하기 전인데 예상 체결가 기준 대다수 10% 수준 이상의 하락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필연적으로 수급이라든지 기타 개인 투자자들의 모든 초점이 경협주들이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빠질 것이고 언제쯤 반등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당분간 경협주는 우선은 피하는 방향으로 가되 저는 이러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그 어떤 정권보다도 노력을 했고, 오늘 이 기사에 의해 현재 대한민국 정권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시간을 두고 반드시 나옵니다. 주가에는 비록 악재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보시고 가지고 간다면 그래도 지금 수준의 주가는 결국에는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정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 흐름을 타면서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수급에는 도움이 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오늘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전일 이제 업종으로 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옵션 만기일까지 2,09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이제 밴드폭을 발생하고 있으며 2,090포인트에서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60포인트가 단기 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군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옳다고 보여지며, 저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 장중 강한 변동성을 노출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흔드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의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국내 증시 분위기 반전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이 되며, 하지만 이제 올해 시장 이익 전망치 하향은 여전히 진행 중인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보다는 향후 이익 전망에 초점을 맞춘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업종으로는 이제 반도체,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미디어 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는 한번 반도체, 미디어 쪽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청훈 본부장님께서는 특히나 오늘 장에서 좀
공략해볼 만한 섹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증권주를 좀 꼽고 싶습니다. 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조금 전에 홍 팀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수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낙관론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그저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회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최대 규모 수준의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재정정책이 긴축이 아니라 확장이란 말이에요. 확장 재정정책은 필연적으로 시차가 크게 걸리지도 않는 채로 바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또한 시행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긴축, 즉 통화 완화 정책까지 일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의 기이나 원달러 환율이 적절한 수준으로 하락하는 기조에 놓인다면 말 그대로 증시는 훈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였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장중 9천억 수준까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말 그대로 각 지수를 대표하는 업종의 주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분명 훈풍이 돌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훈풍 속에서 당연히 봐야 될 것은 역시 증권주가 되겠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이고 증시 전반적인 훈풍에 따른 수혜, 바로 증권주가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는 증권주, 그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HTS인 키움증권 같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10월 23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포인트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그리고 LG디스플레이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실적 나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공시 나온 기업도 있습니다. LG화학인데 LG화학이 중국 자회사에서 5천억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오늘 아침에 공시를 했습니다. 함께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업종별로도 여러 가지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먼저 통신업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종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8년 만에 빅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부터 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또 올레드 시장이 내년부터 투자 사이클을 타게 되기 때문에 확장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두 가지 섹터 살펴보시면서 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 51,300원대에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1% 넘게 하락합니다. 78,200원대까지 빠졌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가깝게 하락입니다. 현대차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오늘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122,000원대. 그리고 네이버는 0.65% 하락세 탑니다. 153,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2% 가깝게 상승합니다. 195,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7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8% 넘게 상승하면서 전날보다 3만 원 더 오른 374,500원에 오늘 시장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호재가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개발한 복제약 3종이 유럽에서 3분기 만에 작년치의 매출을 조기 달성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오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0.6% 하락 흐름 타고 9위권, 이 LG화학은 약보합권, 그리고 신한지주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3,0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엇갈립니다. 이 보합권에서 흘러가는데 코스피는 약보합권 2,085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6% 상승세 656포인트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넘게 상승하면서 5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CJENM은요 0.5% 하락 흐름 타면서 66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강보합권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4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현재 20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MW는 1% 가깝게 빠집니다. 일단 67,4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헬릭스미스 3% 이상 급등합니다. 어제 급등하면서 6위권까지 올라왔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 탑니다. 99,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7위권의 SK머트리얼즈 오늘도 빠집니다. 1% 넘게 빠지고 메디톡스가 어제 3%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합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328,2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10위권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10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 오늘도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0.45% 하락세 나오고 있고 66,6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호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월드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테마파크, 주얼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레저 산업에 속한 기업입니다. 우선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과 소프트웨어 부분에서의 이용 주기가 매우 짧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장점이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산업 자체가 전반적인 하향세를 그리고 있지만 그래도 계절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 최대 성수기가 이번 달인 10월이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이번 달 말까지는 단기적으로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얼리 사업 부분의 경우에는 타겟을 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가 꾸준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로이드, 그리고 쿨루, OS 등의 브랜드가 일정 부분 대중화되어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370여 개에 달하고 있는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소비자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테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수혜 종목입니다. 물론 해당 이슈가 지금은 크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일본에서의 발언과 일본에서의 행동에 의해 얼마든지 다시 갈 수도 있는 저는 국면이 다시 한번 놓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 개선 또한 매우 뚜렷하게 나오는 기업인 만큼 이월드를 현 시점에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 종목을 한번 설명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8월 16일이었죠. 장중 20%나 상승하였는데 당시에 이월드에서 사고가 있던 바람에 주가는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장중 2.5% 정도의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를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4,350원, 손절 가격은 3,345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토로조입니다. 컨택트 렌즈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시력 교정을 원하는 인구의 증가와 의료 분야의 세분화되는 양상에 따라 비전 케어라고 하는 산업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컨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제품의 개발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임상 실험을 통한 안정성 검증을 장기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 취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해 해당 국가마다 설정해 놓은 안정성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동사는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EU, 브라질을 비롯한 8개 국가에서 이러한 허가를 보유한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내수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한 초석도 충분히 다졌다는 평가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은 소득의 향상,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관계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현지 법인을 설립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영업이 이루어진다면 매출 증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즉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사의 흐름은
추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매출액은 최근 5년간 최대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 또한 224억 원, 당기순이익은 185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지난해 고정비용의 증가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 집행에 따른 기저효과가 한번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즉 실적이 바로 개선되는 시점에서 주가 또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3만 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2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A스토리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업체입니다. 2019년 7월 19일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했으며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방송국과 해외 시장 등에 공급한 드라마 콘텐츠 제작 사업과 드라마 IP 판매 및 관련 부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겠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이제 백일의 남군님, 우리가 만난 기적, 시그널 시즌1 등 기존 이제 지상파 및 유료 방송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의 국내 첫 오리지널 드라마인 킹덤 시즌1, 두 번째 오리지널 드라마인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시즌1 등이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영상 콘텐츠 관련 섹터입니다. 최근 영상 콘텐츠 산업은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발달로 케이블 TV, DMB, IP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한 수익 모델이 활성화가 되고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시장에서 이제 국내 문화 콘텐츠에 대한 홍도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이제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 정부의 콘텐츠 산업이자 투자 확대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동사가 제작한 이제 오리지널 드라마인 킹덤 시즌1 경우 개봉과 동시에 전 세계 시청 구독자 수가 무려 수백만 명이 있으며 넷플릭스 기준 평점을 무려 8점 이상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오리지널 드라마인 킹덤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다시 방영 예정 중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무 상태를 알아본다면 이제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3년 연속 흑자 기록하였으며 전통 콘텐츠 플랫폼 TV는 물론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부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겠습니다. 드라마 지적 제작권과 이제 해외 판권 확보, 해외 시장 진출 등으로 성장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킹덤2와 시그널2 등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을 후속편을 선보일 계획으로 앞으로 이제 재무 상태 더욱더 개선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제 8월 29일 신저가를 기록해 빠르게 주가가 회복하며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 시 이제 큰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패턴 완성의 끝자락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뭐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충분히 패턴이 완성된 이후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12,430원, 손절가는 9,55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동사는 1994년 6월에 설립이 되었으며 2001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2018년 2월 장비사업 부문과 소재사업 부문 간의 물적 분할을 통해 오성첨단 소재로 사명 변경하였습니다. 동사의 주요 사업은 광학용 보호 기능성 필름을 생산하는 소재 사업이며 그 밖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겠습니다. 주로 디스플레이 공정용 평광판 보호 필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FPD 기능성 광학 필름으로 PET 보호 필름, NIR 필름, NCF, IR 필름 등이 있겠습니다. 일본 등 이제 외국에 의존하던 P 보호 필름의 이제 국산화에 성공하여 P 보호 필름의 출시로 2006년부터 국내와 대만 등으로 시장을 확대한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 추진을 이제 목적으로 자회사 카니버스 메디칼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동사는 이제 마리화나 대마 관련 섹터로 유명한데 일단 여기서 마리화나란 대마초와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시켜 담배 형태로 만들어 피우는 것을 말하며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논의가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8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이후 18년 10월 캐나다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며 기호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최근 의료용 대마 효능 검증 모멘텀 지속 속의 강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이며 150억 규모 신규 시설 투자 결정, 그리고 의료용 대마를 2020년부터 지역별 거점 센터 통한 공급 시간 단축,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재무 상태를 알아본다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55.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55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하였고 동사는 이제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판관비, 인건비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형 확대로 인해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의료용 마리화나가 있는데 국외에서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웨덴, 핀란드 등 20여 개 국가들과 합법화하여 연구 개발이 이제 기대감이 높아진 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무 상태에 더욱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8월 6일 신저가인 1,250원을 기록 후에 빠른 속도로 급등하여 10월 8일 신고가인 3,305원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제 급등 이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력한 매물대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 시 이제 단기적인 쌍바닥 패턴을 만드는 모습이며 바로 급등하는 패턴보다는 추가적인 횡보를 하며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걸친 후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매집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3,250원, 손절가는 2,585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두산솔루스입니다. 오늘도 상한가가 진입이 됐고요. 일단 같이 분할 상장했던 두산퓨어셀은 오늘은 12%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흐름이 결코 쉽게 깨질 만한 흐름이 안 됩니다. 지금 호가창을 보게 되면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호가가 지금 4,500주예요. 이 정도면 엄청난 물량이죠. 그런데 거래량 자체는 현재 기준으로 3만 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던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즉 주가라고 하는 즉 주식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투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어찌 보면 투자 전략을 감행한 거죠. 자신들이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두 회사에 자기들이 잘하는 부분을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해라라고 하는, 달리 말하는 경영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은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신들이 잘하는 부분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철저한 분업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두 기업의 주가 상승은 물론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한 회사에서는 해당 종목에 대해, 즉 두산솔루스에 대해 시총 기준 5천억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도 내어놓았습니다. 물론 그 가격까지 시가총액이 그 정도까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기준으로 주가는 약 2배인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오늘은 상한가라는 것, 그리고 내일도 지금의 매수 호가 기준으로는 충분히 상한가를 갈 수 있다는 점 토대로 조금 더 홀딩하면서 한번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좀 설정하면 될까요? 사실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의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목표 가격이라든지 손절 가격을 제시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금융투자에서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을 약 5천억 원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평가 모형을 가지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전망을 했죠. 그걸 감안한다면 지금 기준으로 약 2배 수준, 2만 원 정도를 1차 목표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단 HLB 파워인데요.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잘 갑니다. HLB 생명과학도 19%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HLB는 오늘 좀 하루 거래 정지 중인데 관련해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금일도 지금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인 강세를 더욱더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현재 HLB가 오늘 단 하루 거래 정지인 상태인데 그 HLB에 들어가는 수급적인 측면이 HLB 파워나 아니면 HLB 생명과학 쪽에 공학 쪽에 다시 수급이 쏠리면서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잠깐 살펴본다면 6월 27일 최저가가 신저가인 이제 650원을 기록 후에 금일 또 신고가인 1965원까지 달성한 모습입니다. 기술적 분석 시 아직 충분히 중기 그리고 장기적인 상승, 스토캐스틱 상승 파동 에너지가 충분히 살아있으며 단기적인 모습은 이제 현재 과열권에 있는 모습이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기, 장기 상승 파동 에너지가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소폭 눌린다고 한들 충분히 조정을 다시 받고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큰 흐름으로 이제 주봉상 살펴보게 된다면 주봉상에도 큰 쌍바닥 전 저점이 이제 12월 17일 최저점인 600원을 기록 후 쌍바닥 패턴을 만든 후 딱 패턴이 완성되는 구간에서 무려 한 주에 105%라는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현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상승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주봉상 기술적 분석 시 상승 파동 에너지 아직도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채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께서 10월 15일에 대신 정보통신을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5%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일단 대신 정보통신이 장 초반 수급이 몰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1,500원대 전후로 횡보하는 구간에 조만간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업 연도에 시스템 통합 사업 부분에서 IT 정보 자원 통합 구축 사업, 전상망 분리 사업, 정보 시스템 개발 사업 등 IT 인프라 구축과 통합 유지 관리 사업, 정보 시스템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정보통신은 이 유승민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최근 유승민 의원은 당내 비당권파 모임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하고 그 이후엔 결심을 행동에 옮기겠다며 밝혔습니다. 일단 거래량 측면으로 보시면 이번 달이 올해 하반기 들어 가장 많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조만간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LIS입니다. 이 LIS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레이저 응용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중국 OLED 투자 수혜 및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종사는 디스플레이 제조 패널 공정 마지막 단계인 커팅 관련 장비 업체입니다. 전 공정을 마친 원장을 실제 스마트폰 패널 사이즈로 잘라주는 셀 커팅, 그리고 커팅된 셀을 스마트폰 모델별로 디자인에 맞게 깎아주는 모듈 커팅 등 레이저 커팅 장비가 주력 제품입니다. 이러한 셀 커팅 장비와 모듈 커팅 장비를 생산해 중국의 BOE, 그리고 차이나스타, 고비전 녹스 등 주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내 점유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로 중국 OLED 투자 본격화에 따라 내년부터 가파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9월 20일에 LIS 최대 주주가 중국 야웨이 정밀 레이저 코리아로 변경되면서 중국 내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국의 6세대 플렉시블 OLED 투자 본격화에 따라 내년부터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향후 중국 내 OLED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투자 확대 과정에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레이저 장비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중국 내 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영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태양광 누적 설치 목표량을 기존 210GWh에서 270GWh로 상향하면서 이 태양광 관련 레이저 장비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어 이 과정에서 중국 쪽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는 LIS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최근 주가는 12,000원에서 15,000원대 박스권 밴드 사이에 움직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인 만큼 현 구간부터 모아간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1,5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2084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좀 등락이 있습니다. 9시 5분경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2088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약 10분 만에 이 7포인트가 빠지면서 81선까지 다시 하락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어제 4천억 원 넘게 사들였던 기관들 오늘 차익 실현합니다. 오늘은 매도하고 있는데 현재 기관은 5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600억 원 넘게 매수해줍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하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인은 62억 원가량 소폭 매도하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총 1위 기업부터 5위 기업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기관들이 IT 종목들 중점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좀 덩치가 큰 종목들을 어제 중점적으로 사들였는데 오늘은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어제 52주 신고가 다시 경신됐습니다. 현재는 51,200원대까지 다시 돌아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1% 넘게 빠집니다. 7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기관이 계속 매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이 12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4위권 0.4% 약보합권에 흘러갑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5위권인데요. 일단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3% 넘게 상승하면서 5위 자리를 다시 6달 만에 다시 차지를 했습니다. 19만 8천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어제 호재가 있었습니다. 어제 유럽에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램시마 SC 효능에 대해서 안정성을 입증했다라는 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힘 받으면서 20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네이버가 이와 함께 좀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0.65% 하락세 15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총 순위 변동이 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7위권 지켜내고 있는데요. 8% 이상 급등합니다. 37만 2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호재가 있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유럽 매출 성장 소식에 오늘 함께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 오늘 0.6% 하락세 나타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23만 9,500원대까지 빠지면서 24만 원대를 이탈했습니다. LG화학은 계속 29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보합권에 그칩니다. 29만 9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약보합권 0.46% 하락세 타면서 4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0.43% 상승세 65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움직임은 크게 없지만요. 일단 살펴보시면 656선까지 빠졌다가 2포인트 정도 올려내면서 현재 고점 다시 한번 경신이 됐습니다. 658선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거래 대금은 어제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 자체는 괜찮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100억 원 가까이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보시면 어제와 좀 흐름이 비슷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이상 급등하면서 58,4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현재 이 셀트리온 제약도 좀 잘 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오늘 거래 정지 중이고요. CJ ENM 1% 넘게 빠집니다. 16만 3,400원대. 그리고 KMW 반등 하나 있는데 오늘도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0.29% 하락세 타면서 6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0.1% 하락세 나옵니다. 20만 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외에 어제 게임주들은 잘 갔습니다.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작 출시를 앞두고 강세 나타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헬릭스미스가 2% 이상 강세 나타냅니다. 98,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대부분 잘 가는데 휴젤도 잘 가고 메디톡스도 잘 갑니다. 일단 오늘 순위 밖의 종목들이죠. HLB 생명과학도 18%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 신라젠도 9% 넘는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룩스도 4%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 여전히 힘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SK머트리얼즈는 2%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18만 2,3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8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보합권에 그칩니다. 일단 어제 6만 7천원대 이탈이 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6만 6,900원에서 거의 미동이 없이 움직입니다.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은 소폭 상승합니다. 69원대에서 4원 오르면서 1,173원대까지 오르면서 외환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KH바텍을 8월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89%를 넘어가면서 목표가로 주신 13,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갤럭시 폴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계속 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까요? 일단은 그 KH바텍이 최근에 이제 그 폴더 물품 관련해서 지금 완전히 히트를 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분야에서 또 꿈을 먹고 있는 기업이다. 뭐 당장 실적이 뭐 그 분야에서 250억 정도 나오지만 그래도 미래에 이제 기대됐을 때 이제 주가는 거기에 이제 화답하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과거에 그 1차 목표가를 잘 조정받고 또 2차 가고 그리고 나머지 3차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게 최근 들어갔고 한 4년, 5년간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 3만 5천 원, 6천 원대가 이 고점이었던 거를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번 흐름 자체도 요번에 그 단기간보다는 조정을 거치고 나면은 재차 이제 2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직 널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한 거에 대한 물량 조정을 어떻게 갈 것이냐를 일단은 보면 되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많은 조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 1년간 오르내림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있는 그런 구간대다.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단기적으로는 매도 다시 조정받으면 재매수라든가 이런 분야를 꾸준히 해볼 수 있는 거고 이 고점의 그 매물 자체가 쉽게 소화된다라면은 어떤 저점을 어떻게 높여가느냐 이런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일단은 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좀 더 흐름을 지켜봐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최근에 그 변화의 흐름이 감지됐죠. 이제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엄청 어려웠던 게 안개가 걷히고 새로운 어떤 주가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흐름 자체는 이제 신약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서 수익을 낼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해서 이익이 직결되는 이런 바이오 종목 중심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지금은 신약과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가지만 저는 이익을 중심으로 한 오늘 그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실적을 받침으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새로운 이 회사가 그 PDRN이라는 그것도 연어에서 추출한 조직 재생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PDRN은 피부라든가 미용 그리고 관절 이런 쪽에 어떤 효과를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어떤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피부 재생 이런 쪽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 또 지난번에 필러와 보톡스를 이 회사에 이제 같이 이제 엎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번에 그 파마 리서치 프로덕스의 어떤 그 파마 리서치 바이오의 보톡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아모레퍼시픽으로 인수한 그 필러 이 사업이 같이 이제 보태지면서 어떤 우리 미용 성형에서에서 3박자 구간을 이제 두루 갖추게 되는 이런 또 완벽한 어떤 3박자의 구조를 갖추면서 지금 서서히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름으로는 란쥬란, 콘쥬란, 리엔톡스, 또 코스메틱류, 여러 가지 리쥬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필러는 리쥬란, 보톡스, 리엔톡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서서히 매출이 올라가고 각국에 따라서 이제 허가가 늘어나면은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은 그 바탕이 되면서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거. 과거에 이제 휴젤이나 메드톡스의 그런 흐름에 그 비슷한 흐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라 일단 실적에 기반한 바이오주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이제 안전한 바이오주를 사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 그리고 이제 급등락을 하는 것은 시세에 맞춰서 그 종목을 쫓아가는 이런 어떤 전략을 취한다 그러면은 항상 가는 종목을 우리는 올라타야 되는 게 이제 주가에서는 지금 아주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2,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 먼저 미국 증시 살펴보고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에 대한 혼란과 그리고 기업 실적 부진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15% 하락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2%,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0.36% 정도 하락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은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과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호재성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악재성 얘기가 나왔다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은 실제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일 이제 미국 증시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때문인데요. 자, 이제 맥도날드와 이제 보험주 중에 하나인 트래블러스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0.24% 정도 빠지면서 약박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1%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증시가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아직 모멘텀이 너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실적 위주의 성장주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베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실적이 받침이 안 되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바로 공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그렇게 큰 공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일 가장 이슈가 됐던 공시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전일 있었던 공시 중에 대보 마그네틱이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공시가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전일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 무상증자를 공시하면서 보통주 한 주당 신주를 한 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하겠다는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은요 11월 7일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11월 26일입니다. 자, 무상증자라는 거를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요, 유상증자처럼 주식을 발행해서 그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는 다르게 주주들에게 신주에 대한 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나눠주기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상증자 시에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주들로부터 이제 대금을 실제로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 추가되는, 즉 투입되는 자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회사 내에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겨서 신주를 발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자금적인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증자나 감자를 많이 공시를 보면 증자나 감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무상증자는요, 모든 증자와 감자 중에 호재성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를 보통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통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무상증자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요, 신주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총 발행 주식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통되는 주식수 역시나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 유통 주식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일단은 가격 왜곡 현상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가격을 왜곡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무상증자 자체만으로도 가격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전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 무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회사 내에 잉여금이 있어야 하는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지만 무상증자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신주를 발행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말 그대로 회사에 남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무상증자는 현재 기업의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는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무상증자의 장점을 또 말씀드릴게요. 자, 권리락 전에 단기 수급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요, 권리락 전에 매수를 해야지만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증자를 받기 위한 단기 수급이 권리락 이전에 유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활성화되면서 주가도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따라서 권리락 전에 단기 수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무상증자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도 다시 한번 권리락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요,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 할인 효과가 생깁니다. 자, 권리락 전에 단기 수급도 몰리지만 권리락 이후엔요, 주가가 발행 주식수만큼 전일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권리락 이후에 주가를 보면 굉장히 할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매틱을 하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약간 할인되어서 착각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세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락 이후에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범한 혜택이 전일 무상증자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일단 지금 주가를 보시면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고점 기준으로는요, 21%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장 마감까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도 2%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무상증자는요, 단기적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성 내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일단 대부분 마운팅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대부분 마운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최근에 굉장히 수급이 좋아지면서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1분기와 2분기 모두 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하고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산업 자체가 워낙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고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지금 조선과 해양, 플랜트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 현대중공업에 속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부분에서는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점을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입니다. 자,
조선업계가 지금 긴 불황을 지나서 지금 최근에 조선업이 회복을 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자, 전방산업 수주량이 계속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고요. 조선사업부의 실적 회복이 하반기부터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4분기부터 LNG 운반선 대량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 규제가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오래된 선박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규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한국조선해양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업황이 개선되면서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수주량 증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반기부터 국내외 전반적으로 조선업종의 수주 계약 공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수주량 증가는요,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도 개선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조선해양의 최근 공시를 좀 살펴보면요. 계속적으로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확인이 되겠지만, 자, 하반기, 특히나 지금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를 오면서부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 달에도 굉장히 많았고요. 10월 달에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4분기를 바라보고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업이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업종에서는 가장 지금 실적적으로 그리고 수주적으로도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실적도 역시나 좋습니다. 자,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사실 작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여줬지만 올해 완벽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자, 2019년도 실적 선언함도에 성공을 한 기업이고요. 조선업종 내에서 가장 실적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저평가 매력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해줬지만 일단은 지금 PBR은 0.72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불황을 겪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 단기 반등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적 대비해서 수주 대비해서 앞으로의 성장성 대비했을 때는 역시나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기관들 수급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급적으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원픽 감지심주 한국조선해양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가 추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